영상 찍으러 가봐야지. 어디서 찍을까? 똑같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구독은 한 번, 좋아요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밴쿠버 이모 신정입니다. 오늘 이민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공항을 빠져나오기 전에 이제 밴쿠버 비행기 이제 에어 캐나다를 타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안내방송이 밴쿠버에 도착했고 지금 바깥의 날씨는 이제 뭐 몇 도고 이런 거에 방송하는데, 이렇게 뭔가 마음이 뭉클뭉클하면서 약간 너무 뭐 약간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고 싶은 곳을 왔다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게이트를 아주 잘 빠져나와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명상 속에서 봤던 멘토 노 부부가 저희를 이제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냥 사진 보고 서로 하이 이렇게 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큰 이렇게 탑차 뒤에 사람 3명 앉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뚜껑이 있는 그런 탑 트럭을, 나중에 그게 뭐 메이드 인 USA 트럭이더라고요. 굉장히 튼튼한. 그래서 이제 뭐 넉넉히 짐을 싣고도 남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잠이 들락 말락 하면서,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전혀 걱정이 이거 어디지? 이 사람들 따라가도 되나? 이 사람들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이렇게 편해지면서 하이 홀리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뒷좌석에 세 식구가 앉아서 자는 듯 깨는 듯 이러면서 한 1시간 안에 이제 그분들이 인도하는 대저택에 도착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이렇게 경험해서 그렇게 큰 집은 들어가 보지 없죠. 차로 쭉 한 1-2분 들어가서 이제 파킹을 하고 그분들이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래된 집이긴 한데, 우리가 옛날 영화에서 봤던 그렇게 벽난로도 전형적으로 있고 아주 넓고 그런 데로 안내됐죠. 그래서 정말 뭐랄까 전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어요. 너무 편하고, 이제 그분들이 방을 안내해 줬는데, 역시 방도 정말 색깔이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페인트를 해놓고, 침대도 멋지게 꾸며놓고 다 해놨는데, 세팅을 진짜 마음에 탁 들고, 거기서 탁 이렇게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니까 이렇게 노크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밥 먹자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분들이 한식으로 준비를 쫙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간식으로 쌀과자도 있고 한국 사탕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걸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게 진짜 꿈인지 생신지,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대접받으라고 이 나라 왔나? 내가 전생에 캐나다를 구했나? 뭐 이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제 50세, 만 50세 되는 해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남자 주인이 커피를 끓여갖고 저한테 대접을 하고, 매일 아침. 그 다음에 뭐 모든 그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일단 저희가 차가 없을 때,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진도를 빨리 빼자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젊으신 분이나 용기를 가지고, 왜 캐나다가 이 흔한 캐나다 생활 이야기가 많은 유튜버들이 하는데 왜 굳이 내가 이 말을 하냐면, 보통은 저희는 정말 한국 사람을 지금까지도 잘 이렇게 교류하고
살지 않았어요. 왜냐, 캐나다 왔기 때문에 어떤 거나 마찬가지냐면, 예를 들자면 한국에 동남아인들이 많고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자기들끼리만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해서는 우리가 딱 느낄 때 어떠세요? 제대로 정보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깊이 이 캐네디언 그 커뮤니티가 있는 그 마을에서 여기서 많은 같이 살면서 배우기로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이민 생활이 남들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그래서 여기 편하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가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 마인드를 가지고 캐나다와에서 산다면 그거 성공하기 힘들고 빡빡하고 고향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팍팍하고 알 수도 없고 잘. 그런데 저희는 캐네디언 그 동네 사람은 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한 그때 20명, 그 다음에 같은 집에서 같이 이렇게 부엌도 쉐어하고 빨래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캐나다의 그 생활을 지금 남들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지 않았나. 참 어떻게 됐냐면 이분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너희가 한 달에 방세로 300불 내고 플러스 50불을 더 추가해주면 너희가 여기 있는 모든 그 스파게티, 국수, 소스, 모든 양념을 다 같이 우리 먹고 살 수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350불이면 기본 생활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자동차 운영만 좀 하면 돼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350, 650에서 700불이면 기본 생활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가 지금 갖고 온 돈만 해도 그러면 1년은 먹고 살겠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민 왔으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빨리 막 일을 해야지 뭐 이런 거보다 1년은 살펴보고 놀고 어떤 곳인가 캐나다를 여행하고 이제 그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잠깐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얘기였냐면,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막 식품비를 사고, 그때 막 식품비로 첫 달에 한 800불 정도가 나갔는데, 그것도 저는 많지 않고 굉장히 절약했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그 얘기를 들은 이제 힐러리라는 아가씨가, 제가 우리 800불 들었다 한 달에 이게 정도면 어떤 거니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여기 사람은 한 사람당 100불 이상은 절대 안 쓴다. 그러니까 너희 뭐가 잘못된 거다 하면서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까지 저희가 여유롭게 사는 건 식품비를 절약해서 쓰는 법을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살 수 있다는 거를 보니까 그냥 말만 듣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는 거 보고 그래도 영양실조 안 걸리고 먹을 거 다 먹고 이분들은 그런 절약한 돈을 가지고 여유로운 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사고 싶은 사이클 그런 것도 사고 또 이렇게 별장 여행도 자주 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거는 그 동물 이야기, 그게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금 오늘 할게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집을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그 동물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동물 이야기 안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고양이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실내에 아주 사랑스럽게 키우고 있는. 그래서 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말 안 했지? 근데 그때 제가 꿈 생각을 했는데 꿈에서는 분명히 이 3마리가 얽혔는데 여긴 2마리예요. 그러니까 꿈은 꿈이지 무슨 이제 때려 맞히지 말자 그러면서 그냥 지났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이제 같이 사는 이제 힐러리라는 아가씨랑 친하게 지내면서 정말 영어로 그 아가씨 또 피어라는 총각도 있는데 너무 스윗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다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만약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때 당시에 그 아는 분이 너네 가족을 나중에 어디다 팔아먹어도 모를 것이다. 이거 뭔가 음모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냐면, 그냥 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주 편하고 즐겁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그런데 그래서 밤에 이제 모여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그 드라마가 그레이스 아나토미였어요. 그래서 이제 밤마다 그레이스 아나토미를 같이 보고,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꽃을 피우다가 이제 고양이를 어루만지면서 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사실은 제가 이제 고양이가 참 영특하고 좀 클레버하다 했더니, 사실은 고양이가 3마리였다는 거예요. 완전 전 정말 충격 먹었어요. 고양이가 3마리. 그 고양이 이름은 플래시였는데, 우리가 오기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오기 직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나무, 그 뜰 앞에 그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 밑에 지금 묻었다. 저 소름 끼쳤어요. 3마리였어요. 3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우리 오기 직전에 죽었대요. 이건 뭐지? 그러고 제가 지금은 여기 와서 제가 확 변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제가 애완동물을 잘 모르고 별로 싫어했어요. 그리고 집 안에 동물을 싫어했어요. 물론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정말 진심으로 개, 고양이, 토끼, 저기 토끼가 계속 놀고 있는데, 토끼, 모든 그 동물들을 제가 굉장히 지금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 고양이가 집에 있는 게 좀 싫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나는 이렇게 고양이랑 같이 살기 싫은데, 속마음으로. 그 사람들은 너무 예뻐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고양이를 알게 모르게 좀 구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보는 제가 또 받았어요. 그 구박한 과보를 제가 한 달 이내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달음이 많고, 이미 그 고양이들은 하나 둘 이제 저 세상으로 다 갔고,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 애호가로 바뀌었어요, 마음이. 그런데 또 하나 정말 이상한 거는 있죠. 그 노 부부가 저희를 뒤에서 그렇게 서포트를 잘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이민 온 건데 도대체 아무런 걸리적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분들이 MSP 카드도 신청해주지,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 다음에 생활비 걱정도 없고, 저희는 그냥 놀러 다니면 되는데, 어느 날 우리가 온 지 2주? 1주가 지나서 그 노부부가 온다 간다 소리 없이 집에서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너무 황당하지. 저 그때 너무 황당했어요. 이게 뭐지? 계속 신비로운 일, 나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우리가 이렇게 신세를 져도 되나? 막 이런 생각 속에서 그 대저택에서 사는 것도 고마운데, 아침에 물론 매일 끓여주던 커피도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끓여 먹어야 되지만, 어쨌든 그 노부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영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잘 물어보지도 못했고, 그 아가씨는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저희는 그 집에 거의 우리 세 식구만 덜렁 남았어요. 한 집에. 그리고 그 집이 한국으로 따지면 한 3만 평 정도 되거든요. 넓은 초원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모든 거는 다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을 좀 제가 사실은 어제 모더나 2차 접종을 해가지고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많이 성원해 주시고 감사해서 그냥 저의 진심을 담아서 진정성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더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